자, 그러면 그 결과물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상과 불타. 불교가 발달했으니까 그 근거리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외우려고 하면 이거 미쳐. 돌아버려. 예, 그냥 사진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그 사진 보시고 아, 그렇구나. 요게 어느 시대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예, 사진 보시고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불상 볼게요. 자, 삼국시대는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지금 엄청 멋지게 홀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멋지게 전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일단 반가사유상은 뭐냐면 미륵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의상 같은 경우에는 관음신앙을 발전시키다 그랬죠. 보살 중엔 관음보살도 있고요. 미륵보살도 있어요. 다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관음보살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륵보살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재림예수라고 하죠. 나중에 중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미래에 오는 보살. 예. 미래 중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오는 보살. 이게 바로 미륵보살이에요. 그 역할은 뭐냐면 아주 먼 미래에 중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미륵보살이 가부좌를 반을 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중생들을 구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고요. 고구려. 자, 고구려 겁니다. 기억하세요.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자, 뭐냐면 금동으로 만들었고요. 연가 7년. 이게 연호예요, 연호. 예, 연호가 적혀 있으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예, 이게 그런 역사의 의의가 있어요. 연가 7년 명은 뭐냐면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연가 7년이 새겨져 있는 열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서 있는 모습들. 예. 그게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게 고구려의 문화유산이다. 사진 보고 여러분들 이거 고구려 거야.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 외우지 마.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거 어떻게 외워? 머리도 아픈데. 그냥 이게 딱 보면 사진 보고 이거 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건 고구려 거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자, 백제는요.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 옛날에 이거 서산 마애불이라고 했는데요. 예, 서산 용현리에 있는 마에는 뭐냐면 이 바위가 있잖아요. 그런 바위에다 이렇게 새겨 넣은 거예요. 그린 거지. 바위에다 그린 거지. 그래서 마에입니다. 마에. 열애는 부처님인데 열애 3존이에요. 3명이 같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이렇게 새겨 넣은 것이죠. 그래서 서산 용현리의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 3분. 그래서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3존상이라고 있는데 이 서산용인의 마의 열애 삼존상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미소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발견될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1950년대였는데요. 후반이었는데 당시 이제 그 학자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불상들을 이제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산속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산속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무꾼들이겠지. 그래서 그 나무꾼들한테 물어본 거야. 혹시 뭐 나무 이렇게 캐시다가 뭐 이렇게 본 거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느 나무꾼 그럼 모르겠고, 그게 부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저 위에 올라가니까 저 뭐 산신령이 한 명 계시대. 근데 그 산신령 옆에 그 산신령이 부인이 2명이야. 정실 부인 1명하고 세컨드. 근데 그 세컨드 2번째 부인이 이게 정실 부인한테 용용 죽겠지 이렇게 좀 약 올리니까 그 정실 부인이 그 짱돌을 들고 있더라고. 그 짱돌로 세컨드한테 그 돌멩이 던지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 이게 진짜 실제로 그 워딩이에요. 예, 나무꾼 만나서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직감한 거죠. 그 박사님이 이거는 삼존불. 뭔가 부처님 3명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게 지금 바위에 새겨져 있다는 얘기다. 마애불이다. 딱 느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꾼 데리고 찾아가 봅시다. 그 산신령 만나러 가봅시다. 라고 해서 발견된 겁니다. 야, 이거 역사적인 만남이죠. 백제시대. 그 마의 열애 삼존상을 찾게 된. 그런데 또 웃고 있잖아요. 미소 짓고 있잖아요. 예, 백제의 미소. 저는 이 미소를 보고 있으면 나를 너무 많이 닮았어.
근데 나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를 닮았어요. 예, 우리의 미소와 참 닮아있는 푸근한 그런 모습.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미소 짓고 있어요. 미소 짓고 있어요. 예, 그 당시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불교가 처음 들어온 시대잖아요. 그죠?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전진해서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외래의 종교잖아요. 근데 만약에 울그락불그락 무서우면 접근이 좀 어렵겠죠. 이렇게 푸근하게 미소 지으면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네, 이렇게 좀 미소 짓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 신라도 역시 경주 배동에 있는 석조, 돌로 만든 부처님이 세 분 계시다는 얘기예요. 서 있어요, 이거는. 서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도 웃고 있어요. 예, 웃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특징이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미소 짓고 있는 모습들, 사실 금동연가 천년명 열애 입상도 잘 보면은 뭔가 이렇게 미소가 보이는 듯하거든. 워낙 작아가지고. 근데 살짝 이렇게 보이는 듯 하거든요. 이 당시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가사유상도 뭐 미소 짓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그 온화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화한 어떤 그런 어떤 느낌들, 푸근한 어떤 그 느낌들이 있어, 삼국시대는. 자, 그러다가 통일신라로 와보면요, 이 불상. 경주 석굴암 본전볼. 와우. 온화함, 푸근함, 경주 석굴암 본전볼은 압도하죠. 그 앞에 서면 그냥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완벽한 모습으로 정말 그 신의 어떤 그 경지에 다다른 내가 가까이 다가서기는 정말 불가능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압도하는 모습들. 이게 아마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신라가 삼국 통일했잖아요. 그 신라 삼국 통일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어떤 그 절정, 신라의 어떤 예술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그 압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네, 그런 모습들. 근데 발에는 이불 병좌상. 이불 덮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불은 두 명님의 부처. 여기 삼조는 세 명이잖아요. 이불은 두 명의 부처가 병좌.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불 병좌상. 예. 하여튼 요거 딱 보시고 이거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불 병좌상 이거 발할 거야. 이렇게 경주 석굴암 본전부는 통일신라 거야. 이렇게 딱 여러분 어느 시대인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충분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불상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불탑입니다. 불탑. 탑입니다. 자, 일단 뭐 고구려에서는 뭐 이게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백제에서의 탑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여러분 백제 무왕은요. 백제의 수도가 여러분 한성 기억났어요? 한성 그 다음에 어디예요? 웅진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백제 무왕이 새로운 수도, 새로운 제2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익산입니다. 익산. 익산의 그 대표적인 그 익산에 가시면 왕궁리라고도 있어요. 왕궁리. 그러니까 왕, 궁 느낌이 딱 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수도가 만들어지려고 했던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죠. 바로 백제 무왕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무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서동이에요, 서동. 예. 서동하면 여러분들 선화공주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목탑 양식, 그러니까 목탑 양식이 석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여질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탑은 여러분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나무로 만들면 집 모양처럼 섬세하게 해서 거의 마치 집처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맨 처음에 탑을 만들 때는 돌로 만들 때 그 나무로 만든 집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나무로 만든 그 디테일을 돌로 그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단순화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익산 미륵사탑은 되게 복잡해요. 예, 그래서 마치 나무로 만든 그 탑, 목탑의 어떤 모습들을 돌로 구현한 그런 어떤 섬세함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익산 미륵사탑인데, 여기서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익산 미륵사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그 글자가 발견됩니다. 이 글자가 발견되는데 대박. 분명히 익산 미륵사지는 서동, 무왕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 한국판
정말 우리나라판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겠습니까? 선화공주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데 그 당시 적국이었잖아요. 백제와 신라가. 근데 그들 사이에서 결혼이 이루어진 거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말이야. 그런 어떤 그 러브 스토리에 담겨 있는 것이 익산 미륵사지인데, 왜냐면 선화공주가 무왕한테 부탁해가지고 지어진 절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딱 글자 나왔어. 글자 나왔는데 선화공주가 없어. 대박. 무왕의 부인이 사태적독의 딸이라고 나와. 선화공주가 아니야. 와, 거의 고고한 충격을 받습니다. 선화공주 어디였어? 와, 진짜 이게 참 이게 역사란 게 참, 기록엔 분명히 선화공주로 나와 있는데 이곳에 실제로 열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연구되고 있어요. 그 선화공주의 실체에 대해서 여전히 연구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익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에 정림사지 5층 석탑. 이 부여에 가시면 여러분들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금동대학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보셔야 돼요. 자,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단점! 사진빨이 안 좋아요. 되게 예뻐요. 이게 보면은 너무 좋다 막 이런 탑인데 너무 좋으니까 사진 담고 싶잖아요. 사진은 잘 안 담겨요. 되게 까다로워요. 까탈스러워. 여러분 한번 부여에 가시면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말 예쁘게 한번 찍은 사진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와 이거 근사하다 라고 있으면 제가 상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어쨌건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여러분들 탑을 해체하면요 그 탑 안에 고대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려 한 1500년 전에 어떤 그런 비밀들이 담겨져 있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고대사의 비밀이 나왔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신라 그 석굴암 불국사의 3층 석탑 있잖아요. 석가탑. 그것도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무구정왕 대다란이경,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해체만 하면 뭐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탑 중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해체하지 않고 그 원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유일한 탑이 딱 하나 있어요. 그 탑이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들 고대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런데 그 고대사의 비밀을 보고는 싶은데 제 생애에서 안 봐도 돼요. 그냥 나 안 봐도 되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우리가 보러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되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서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나이가 1500살이 넘어요.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저처럼 서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5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묻어두고 왔던 그런 곳 아닐까요? 그 15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짧게 그곳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요. 감히 제가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러 간다? 글쎄요. 그 표현보다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저를 굽어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고대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탑. 너무 설레요. 네, 아주 이쁘고요. 근데 사진빨이 안 좋아요. 꼭 한번 가보는데 이게 뭐냐면 또 평지탑이라고 불렀어요. 뭐냐면 이게 그 백제를 대표하는 탑이거든요. 당나라 나당 연합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나라 그 장수가 소정방인데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뭔가 상징성을 좀 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부여의 어떤 상징 탑이 정림사 5층 석탑인데 이 5층 석탑을 그 새겨 넣은 거야. 내가 백제를 평정했다, 멸망시켰다, 이걸 새겨 넣었어요. 이 새겨놓은 그 글씨를 안고 또 1500년 동안 서 있었을 그 상처, 그 문신, 아픔을 몸에 새기고 서 있었어요. 얼마나 치욕이에요. 그죠? 그 치욕을 안고 이렇게 서 있었던 그 정림사 5층 석탑, 그 이야기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자,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입니다. 요거 이제 경주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모전이 뭐냐면 모방했다는 얘기예요. 전은 뭐냐면 벽돌이에요.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탑은요, 전탑이에요.
우리나라 탑은 석탑이에요. 일본 탑은 목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탑을 만들 때 벽돌을 쌓아서 올려서 벽돌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탑이고요. 우리는 돌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탑이고, 일본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든 탑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벽돌을 구워서 만든 탑이 아니라 돌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 모방했다는 얘기죠. 벽돌을 모방했다는 얘기죠. 그런 석탑이라는 얘기예요. 와, 대박. 우리 선조들 대단해. 아니,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드시지, 돌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정말 대단해. 내가 이거 보면서 정성이다. 이건 정말 정성이다. 이거는 진짜 불교의 이게 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건 못 만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분향사 모전석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이건 목탑. 이 목탑은 여러분들, 높이가 거의 80m, 아파트 30층 높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든 이유는요, 선덕 여왕 때 그 9층이 뭐냐면 그 신라 주변 국가들, 신라가 정복해야 될 나라들 이름이 다 그 층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긴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요. 예, 그 나라를 상징하면서 정말 신라의 비전을 밝힌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고층 건물이 없어요. 단층 아닐 겁니까? 경주 사람들은 딱 문 밖을 열고 아침에 나오면 신라의 비전을 보는 거야. 황룡사 9층 목탑을 딱 보면서. 그러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것이다 라고 어떤 그런 비전을 공유했던 그런 탑이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요. 이게 고려 시대 때 몽골이 들어와가지고 몽골 나빠! 진짜. 이걸 태워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아래 그 돌, 기단밖에 남아있지 않죠. 신초석 같은 거 남아있지 않는데.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사지를 한번 가보세요. 황룡사지를 한번 가볼 때 언제를 가봐야 되냐면 여름 떼약볕은 조금 너무 덥고요. 가을, 늦가을 해가 질 때 여기 정말 넓은 그런 터거든요. 거기에 여기 황룡사 9층 목탑의 그 부재, 남아있는 그 돌들, 거기에 이제 걸터 앉으셔가지고 떨어지는 낙조를 보시면 신라 천년의 역사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황룡사라고 하는 것이 9층 목탑이. 근데 그곳이 이제 불타 없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인생은 무엇인지 또 역사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답사를 갈 때도 항상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지만 또 적당한 시간에 가셔야 그게 보여요. 예. 여기에 저 떼약볕에 가보세요. 죽어요. 그런 걸 뭘 생각해? 아무 생각이 안 나. 더워 죽겠어. 근데 여튼 이제 늦가을, 약간 그 쌀쌀한 바람이 불 때 그 오후 해질 무렵, 한번 가보시면 눈물이 날 겁니다. 뭔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왜 그때 만추라고 하잖아요. 만추, 늦은 가을. 그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 시간에 그곳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한번 묻어두고 한번 오시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곳에 가셨을 때 묻어둔 여러분의 어떤 그 옛 시간들을 둘러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이었습니다. 자, 통일신라로 옵니다. 네, 통일신라 오면 코스 아니야, 코스. 네, 경주 가면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 가야지. 그죠? 불국사 3층 석탑은 석가탑 또는 무영탑이라고도 합니다. 이 불국사 3층 석탑을 짓는데 이게 아무나 지을 수 없는 그 고도의 어떤 기술이 요구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장인을 모셔다가 이곳에 거의 감금을 시킨 거지. 이거를 완성시킬 때 나갈 수 없어. 그때 그 연인이 있었나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그 이제 불국사 그 앞에 연못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탑의 그 그림자가 비춰질 때 너를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장인, 그 석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 소식이 없는데 가봤더니 그 연못에 그림자가
그림자가 없는 거야. 예. 결국 만날 수 없구나 라고 해서 결국 그 연못에 그 여인이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무영탑이라는 게 뭐냐면 없을 문자에다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또 그러니까 이 탑이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갈아 넣어서 만든 곳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을 정도면 그런 어떤 곳이 있는데, 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발견되죠. 무구정광대다라는 게 제가 얘기했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와우, 어마어마한 보물이 이제 발견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경주 불국사 다보탑. 여러분, 이 다보탑은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불국사에 가시면 석가탑과 다보탑이 같이 있잖아요. 석가탑은 뭘 의미하냐면 석가모니가 불법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가 불법을 전달할 때 다보열애, 다보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저 말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걸 구현한 거예요. 다보탑과 석가탑이 같은 이유는 뭐냐면 다보열애가 나타나서 그 석가모니가 불법을 전달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그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석가탑과 다보탑을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두 탑이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만든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알고 가면 보인다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사진 앵글이 안 나와요. 이 석가탑과 다보탑을 걸고 사진을 한번 좀 찍어볼래? 야, 나 죽어도 이거 못하겠더라고. 한번 여러분 사진 잘 찍으시니까 한번 석가탑과 다보탑을 같이 걸고 예쁜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이거 저 인스타나 이런 다 뒤져봤는데도 와, 그 사진은 안 나오대. 네,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디 그 사진 포인트를 한번 좀 찾아주세요. 제가 사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통일신라 후기에 가면요, 뭐 이런 탑들이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승탑이 많이 발달해요. 승탑이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통일신라 말기에는 호족들이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 호족들이 선호한 게 선종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 선종은 뭐냐면 참선이에요.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참선을 도와주는 게 노면 지도자야. 스승이야. 스승. 그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스승도 이렇게 그 답이라고 하죠. 불교는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와요. 그 스승을 기억하기 위해서, 참선을 도와준 스승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탑. 이건 부처님의 탑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사리를 모신 게 탑이고요. 승탑은 그 스님의 사리를 모신 탑을 승탑이라 그래요. 당연히 선종이 유행하니까 참선을 도와줬던 스님을 기억하기 위한 승탑도 유행하겠죠. 그래서 신라 말기가 되면은 이렇게 선종의 유행 속에서 바로 이 승탑 같은 것들이 유행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에는 영광탑이 있어요. 이건 전탑입니다. 예, 중국 쪽에 있으니까 전탑. 예, 벽돌을 쌓아 올린 그런 영광탑이 있다. 자, 발해 이불병자상과 영광탑. 이거 사진 보시면 이건 발해 거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진에 잘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문화유산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화유산들은요, 각각의 스토리가 있어요. 예, 그 스토리를 알고 가시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고 오는 재미가 참 쏠쏠하고요, 감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문화 파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직 문화 파트 끝나지 않았습니다.